안녕하세요. 명탐정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뉴스 검색에서 강남 아파트를 쳐보시면 규제해도 올랐다. 강남 3구 희소성 학습 효과의 신고가 릴레이. 지난 상승장 때도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 사라. 그랬다가 벼락거지 되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지금도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값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 3구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는 서초구 1.13%, 강남구 1.58%, 송파구 1.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남 3구는 이미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 말고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그간의 부동산 규제가 되었지만 보유만 해도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월급만 빼고 다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도 부동산이 과열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노란봉투법이다 해서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대기업들이 이제 신축을 꺼려하면서 공급 부족 또한 이런 강남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경매에 나온 강남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검색에 들어가셔서요. 서울시 강남구, 물건 종류는 아파트, 매각, 매각 허가 등을 선택해 주시고요.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홀로 아파트 말고 대단지 아파트를 볼 건데요. 여기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16억 원에 나온 물건인데 최종 낙찰 가격은 감정가의 69%인 11억 1,11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 다 100% 이상의 낙찰이 되는 추세인데 왜 69%에 낙찰이 되었는지 봤더니 이렇게 빨간 글씨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4차까지 유찰이 돼서 5회차에 총 2명이 입찰했고 금액은 각각 11억과 10억 3천. 그리고 2위로 입찰가를 쓰신 분은 이렇게 차순위 신고를 했습니다. 차순위 신고란 무엇이냐면 1위로 낙찰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내가 대신 매수하겠다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만약에 이 차순위 신고인이 없고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면 이 물건은 또다시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차순위 신고를 해두었다면 별도의 경매 절차 없이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바로 차순위 신고자가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다만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꼭 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차순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대항력 있음,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라고 써있죠. 그런데 보니까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모두 마쳤는데 왜 배당금이 없다고 나올까요? 그 답은 바로 배당 요구 일자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신청을 2024년 7월 19일에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10월 13일로 나오죠.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감정가가 16억이나 되는 강남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매각가가 낮게 69%에 낙찰이 됐는지 아시겠죠? 실질적인 낙찰 금액은 이 11억 1천만 원에 아까 임차인의 보증금 6억 3천만 원을 더한 약 17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참고자료에 N단지 정보를 클릭합니다.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 총 926세대 꽤 대단지 물건이고요.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잠깐 위치를 살펴보시면 바로 이곳인데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9호선 삼성중앙역이 붙어있는 초초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인기가 많은 단지일 것 같은데요. 아까 봤던 그 물건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40.7제곱미터, 약 12.3평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서 단지 정보를 클릭해보면 동호수에 따른 면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대부분의 호실은 33평형으로 되어 있고 딱 202동 하나만 이렇게 소형 평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호실은 다 16평 물건이고 양쪽 끝에만 18평으로 2평 넓은 호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물건이 여기 있네요. 16평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실제 시세가 아니고 공시 가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2024년 대비 1.2%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실거래가에서 16평 한번 보시면 2021년 이후 거래가 없어요. 이 타입 보시면 최근 거래가 있었네요. 2025년 10월에 15억 9천만 원, 16억 8천만 원 이렇게 두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낙찰가가 11억 원대고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6억 원대였으니까 거의 17억 4천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래된 실거래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받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가가 어떤가 한번 같이 볼게요. 매매로 놓고 16평 보면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아까 한개동밖에 이 소형 평수가 없다 보니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평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18평 지금 몇 건이 나와 있는데 매매 호가가 21억 9천부터 2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평당가가 지금 1억 2,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16평으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21억 9천만 원 나누기 18평 곱하기 16평 하면 약 19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16평 매물을 내놓을 때는 대략 이 정도 19억 원대 가격에 일단 호가를 내놓도록 하겠죠. 물론 이 호가는 실거래가 일어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이 강남의 분위기가 호가를 높여서 내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전세가는 얼마인지 볼까요? 전세는 16평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나와 있네요. 보시면 6억 7,500만 원 저층부가 이렇게 나와 있고 6억 8천까지 큰 차이가 안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 아파트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고 또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집 사는데 내 맘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경매는 이게 예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일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놓는다면 약 10억 초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격은 그냥 시세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싸게 받으신 것도 아니고 높게 받으신 것도 아닌데 다만 토허제에서는 예외가 된다. 그래서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를 10억 원 초반대로 매입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남에 있는 초초초 역세권 아파트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물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